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천왕봉을 뒤로 하고 내딛는 첫걸음에 팽팽한 긴장감이 실립니다. 내가 가야 할 백두대간 북진의 첫 구간, 장쾌한 지리의 주릉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닙니다. 국토의 허리를 가르는 엄중한 경계의 선이죠. 함양과 하동의 군계를 따라 걷던 발길은 벽소룡을 지나 삼각고지에 닿으며 비로소 남원과 만납니다. 이때부터 대간길은 전북과 경남의 도계를 이루며 나란히 달립니다. 삼도봉에 이르면 전남 구례까지 가세하여 영호남의 세 갈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 장쾌한 능선 위에서 특별히 제 마음이 머무는 곳은 영신봉과 반야봉입니다. 영신봉은 자연지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반도 남단을 동서로 가르는 낙남정맥이 바로 이곳에서 갈라져 나가기 때문이죠. 국토의 혈맥이 분기하는 그 장엄한 현장을 걷는다는 것은 대간꾼에게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줍니다. 반면 반야봉은 지리산의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지혜를 뜻하는 반야는 아름답게 수많은 선인의 사유가 서린 구도의 길입니다. 지리산의 주봉은 천왕봉이나 정신의 깊이는 반야봉에 닿아 있다는 말처럼 그 둥그스름한 봉우리는 늘 상객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려줍니다. 원시의 숨결을 간직한 칠성계곡과 하늘로 통하는 문. 천왕봉을 내려서노라면 까마귀 한 마리가 길잡이인 양 앞서 날아오릅니다. 하늘 아래 첫 바위를 돌아서자마자 마주하는 출입금지 표지판. 이곳은 인간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땅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최장의 계곡이자 태고의 원시름을 간직한 지리산의 마지막 자존심, 칠선 계곡입니다. 빗장에 가로막혀 그 깊은 속살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없는 아쉬움이 발걸음마다 짙게 남습니다. 잠목 속 철계단 아래로 60년 전 이곳에 등로를 개척하던 이들이 거친 호흡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날카로운 발길을 내려가면 마침내 통천문에 다다릅니다. 부정한 자는 출입하지 못한다는 하늘로 통하는 문. 시인 고은은 신선조차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고 노래했죠. 이 좁은 바위 틈을 지나야 비로소 지리산의 신성한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섰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석봉 고사목 뒤에 숨은 안타까운 이야기. 제석봉, 그 이름은 장엄하고 신성하지만 그 뒤에 숨은 고사목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지금은 사진작가들이 탐내는 명소지만 사실 이곳은 주목과 구상나무가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한 밀림이었습니다. 이 찬란했던 원시림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도벌의 흔적을 지우려 지른 불길에 원시림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이제는 앙상한 고사목만이 그날의 상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터목으로 내려가기 전 전망대에 섭니다. 낙남정맥과 호남정맥의 줄기들이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장엄한 산의 흐름을 눈에 담으며 지리산 종주의 쉼표인 장터목 대피소로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선인이 허락하지 않은 이름, 연하선경. 지리산을 걷는다는 건 단순히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을 넘나드는 일이죠. 죄석방에서 내려와 그 소란스러웠던 추억과 지독히 고요한 성경 사이를 걸어보려 합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된 이곳 장터목 대피소. 하지만 예전엔 이곳이 울긋불긋한 텐트들로 가득 찬 거대한 야영장이었습니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상꾼들의 소음, 자욱한 음식 연기. 누군가는 오염이라 말했지만 그 시절 우리에겐 지리산 종지 필수 코스 같은 낭만이었죠. 재미있는 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밤새 술을 마셔 정상 오를 기력이 없는 게으른 상꾼들은 천왕봉 대신 그 옆 낮은 봉우리에 슬쩍 올라 일출을 맞았습니다. 아예 텐트에 누워서 해를 기다린다고 해서 일출봉이라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게으름이 선사한 풍경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석봉과 천왕봉을 배경으로 한 그 찰나의 기록은 지리산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장터목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원시의 고요 속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연화성경입니다. 안개와 노을이란 뜻의 연화. 하지만 이곳은 이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요한 산수가 신비스럽고 그 간 곳, 신선이 머물 것만 같은 선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일찍이 전필제 김종직도 이 비경에 깊이 취했습니다. 동행이 이름을 지어달라 청했을 때 낭만적인 대답 대신 증거가 없는데 어찌 이름을 붙이겠느냐며 엄격하게 지나쳤던 길. 역설적이게도 그 이름 없음 덕분에 이곳은 이름에 갇히지 않은 채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소란한 추억을 뒤로하고 이름 없는 고요를 만나는 길. 연화봉이 있는 지금의 연화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풍경이 남아있나요? 이름 없는 봉우리에 숨결을 불어넣다. 연화성경의 여운을 뒤로하고 철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지리산의 굴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쪽으론 임천지맥이 꿈틀대고 서쪽으론 바래봉이 질주하죠. 단 한순간도 놓치기 아까워 카메라를 멈출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바위에 어찌 이름이 없을까 자문할 때쯤 화장봉이라는 이름이 다가옵니다. 단순히 얼굴을 꾸미는 화장이 아닙니다. 만물이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된 불교의 연화장 세계, 그 신성한 빛을 담아 우리는 이곳을 화장봉이라 부릅니다. 다시 미로 같은 숲길로 몸을 숙입니다. 평탄한 흙길이 마음을 다독일 때쯤 거대한 안봉이 앞을 가라먹습니다. 지도에도 이름 없는 이 봉우리를 사람들은 삼신봉이라 부릅니다. 낭남정맥의 삼신봉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 1690m의 거봉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마지막 고비 촛대봉으로 향하는 계단은 유독 무겁습니다. 하지만 선인들은 이곳을 유독 아꼈습니다. 김종직의 증봉, 남영원의 계족봉, 송병선의 촉봉, 유몽인의 사자봉까지. 하나의 봉우리를 향한 수많은 이름 속에 지리산을 향한 그들의 깊은 애정이 녹아있습니다. 이름은 불리는 이의 정체성이자 부르는 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오늘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지리산의 허파, 역사가 숨쉬는 세석평전. 촛대봉에 서면 산줄기는 더 이상 풍경이 아닙니다. 꿈틀대는 생명체죠. 발치 아래 백두대간이 흐르고 거기서 낭남정맥이 분기하며 저 멀리 섬진강 넘어 호남정맥까지 한눈에 드는 이곳, 과연 지리산 최고의 조망지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발 아래 세석평전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신선이 논일던 청학연못의 전설과 빨치산의 처절한 투쟁이 공존하는 곳, 척박한 고선지대까지 밀려와 삶을 일궈야 했던 민초들의 고단함이 겹겹이 쌓인 역사의 살아있는 전시장입니다. 그러고는 영신봉입니다. 영신봉은 단순한 봉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땅의 뼈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지는 거대한 분기점이죠. 우리 땅의 뼈대 세 가지 시선. 영신봉에서 시작해 노량바다로 향하는 박성태 선생의 신상경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원상경표와 신상경표 그리고 대한상경표라는 세 가지 시선으로 우리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낭남정맥의 시작점부터 봅니다. 원상경표나 대한상경표는 백두대간의 끝점이 천왕봉이고 신상경표는 금오산 넘어 노량인고로 원상경표나 대한상경표는 그 시작점이 이 영신봉인 반면 대한상경표는 옥산 부근이 됩니다. 또한 당연히 끝점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통의 원상경표는 매리교를, 대한상경표와 신상경표는 하긋도 건설 등으로 변화된 지형을 반영해 녹상교로 잡고 있음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잡한 족보는 정리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출간될 현악어는 백두대간 전정 중부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뜨거웠던 역사의 한 장 위를 경건히 걷고 있습니다. 땅의 줄기를 찾는 여정은 결국 나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기도처 영신대 그리고 삼신봉의 정체. 영신봉 의외로 좌측 벼랑 끝에는 옛 영신사터와 영암한 기도처인 영신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신사는 과거 선인들의 산행길이자 황산 대조 당시 왜구들의 도주로이기도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묘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등로를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선바위 두 개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남해온이 조망을 즐겼던 추광대와 예로부터 이곳에 올라 예불을 올리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좌고대입니다. 한편 자연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산쪽밭을 지나 만나는 칠선봉은 위치나 규모로 보나 실제 상권들이 느끼는 위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망이나 고도를 고려할 때 바로 옆에 1558.3봉이 실질적인 칠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안내판 또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안내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촛대봉을 올라오기 전 만났던 1690m의 무명봉을 낭남정맥의 삼신봉으로 표기두어 많은 탐방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단의 이러한 명칭 오류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대간길은 덕평봉을 우회하여 지리산의 명소라 불리는 선비샘으로 이어지지만 예전에 넉넉했던 물줄기는 간데 없고 이제는 가느다란 물줄기만이 겨우 맥을 잇고 있어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아릿하게 합니다. 바른제 지나 이어지는 벽소령 종단도로는 1968년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픈 상흔이지만 개통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점차 원시숲으로 복원되며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멈췄을지언정 산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고갯길에 머문 도반들의 발소리를 듣다. 벽소령과 벽송사와의 관련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꾼들 사이의 이 막연한 추측은 사실 꽤 설득력 있는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벽송 지엄선사의 제자 70여 명은 지리산 남북의 암자들을 오가며 수행했는데 북쪽의 벽송사와 남쪽의 쌍계사, 칠불사, 영곡사 등을 잇는 이 길은 도반들의 주된 교류 통로였습니다. 이들 수행자들이 넘나들던 이 고개의 원래 이름은 벽송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발음이 변하고 푸른 숲 위에 뜬 맑은 달이라는 서정적 의미가 더해져 오늘날 지리 10경 중 하나인 벽송명월로 굳어진 것이죠. 유래보다 풍경에만 치중하게 된 세태에 묘한 씁쓸함이 나는 대목입니다. 이중원의 택리제는 벽소운동과 추성동이 명승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벽소운동은 고개가 아닌 말을 뜻하며 이는 백무등 일대와 남북을 잇던 삶과 신앙의 통로였음을 증명합니다. 단순한 고갯마루를 넘어 지리산의 남북을 연결하던 역사의 숨결, 그것이 바로 벽소령의 본 모습입니다. 대간길은 여기서 삼각고지를 지나 명선봉, 반야봉, 노고단을 거쳐 성삼자까지 진행하여야 하나 여기서 일단 한번 끊기로 합니다. 1구간 2부에서 대간길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